나이는 4살ลืม합니다 ทำไมอะแล้วก็หวังว่าภาพสวยๆ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시그마에서 새로 나온 50mm f1.4 DGDN 아트 렌즈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렌즈가 처음 나오면서 이 아트 시리즈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충족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50mm 계에서는 거의 국민 렌즈로 통했죠. 그 아트 렌즈가 리뉴얼된 이 50mm 1.4 DGDN 렌즈가 새로 나왔습니다. 일명 오시기로 불리는 이 렌즈가 나왔는데, 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리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50mm DGDN 아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개선된 선여도와 이제 각종 왜곡 보정 화질의 원탑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등급의 단렌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화질은 최신형 이 중앙부와 맞먹는 엄청난 이 주변부 화질을 보여준다. 그러니까는 이 DGDN 50mm의 주변부가 최신형 계력의 중앙부와 거의 삐까 뜰 정도로 어마무시한 화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써본 렌즈 중에서는 이 색수차가 가장 적은, 전반적으로 모든 F값에서 색수차가 가장 적은 렌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렌즈 자체의 성능도 엄청나게 끌어올렸지만은, 무게는 약 한 235g 정도 줄어들었고, 크기 자체도 굉장히 작은 크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고 가벼워졌다. 작고 가벼워졌으면서도 뛰어난 화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국민 렌즈의 명성을 쭉 이어가지고는 50mm에서는 거의 원탑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시그마가 제대로 이 칼을 갈고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예제 촬영을 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 각종 측정, 이게 정말로 이 수치가 발표한 수치가 맞는지 제가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린 다음에 외관과 디자인을 살펴보고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제 촬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그마 50mm 새로 나온 DGDN 렌즈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델로 열일해 주실 라티다 숙자이 모델과 함께 이렇게 촬영 현장에서 예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티다 숙자입니다. 나이는 4살ลืม합니다. ทำไมอะ 24 ไม่ใช่เราเดย์ถ่าย 24살 ค่ะวันนี้มิวก็ดีใจนะคะที่มีพี่ๆช่างภาพจากต่างชาติที่สนใจแล้วก็สนใจในการถ่ายรูปของมิวนะคะแล้วก็หวังว่าภาพสวยๆที่ออกมาจะนำไปเผยแพร่ที่ต่างชาติได้ชื่นชมค่ะ 네, 예제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국의 전통 복장을 입고 특히 태국 왕족의 이제 장신구를 한 모델을 촬영한 것으로 예제 촬영을 세팅해 봤습니다. 사용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소니 알파7 R4이고 조명을 사용한 사진도 있고 이제 조명 없이 이렇게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델이 멋진 포즈를 잡고 있을 때 이제 시그마 50mm DGDN 새로 나온 렌즈로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중앙부의 엄청난 화질과 묘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팅값 같은 경우에는 f2.8로 촬영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보정은 하나도 하지 않은 이 로우 파일 그대로, 이 소니에서 갖고 온 로우 파일 그대로의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앙부 이 화질 자체는 끝내준다. 이거 중앙부에 뭐 50mm대에서 중앙부 화질이 떨어지면 안 되죠, 단렌즈가. 아무튼 중앙부에도 어마무시한 화질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클로즈업을 한 이 포트레이트 사진을 촬영을 해 봤는데, 보통 이런 식의 화면 구성을 할 때 이 포트레이트에서는 인물이 화면 중앙을 차지하고 있진 않죠. 주로 이 한쪽으로 인물이 붙어서 이 화면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주변부 화질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촬영한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주변부에 있어서도 어마무시한 해상력을 보인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정을 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고 F는 2.8로 촬영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어마무시한 화질인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이 초점이 맞는 이 극주변부 역시 엄청난 이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렌즈의 중심부와 맞먹는 이런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서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라이트룸의 이 렌즈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색수차 보정이라든지 뭐 렌즈 이런 어떤 렌즈 보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변부에서 반짝이는 이런 물체의 색수차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이 수차 보정에 굉장히 공을 들인 렌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일반적인 줌 렌즈나 이 렌즈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촬영했으면은 이런 어떤 반짝이는 보케라든지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 주변으로 굉장히 이 보랏빛 향기가 팍팍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 될 텐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이 수차를 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나가 보면은 한 235g 정도 이게 무게가 줄었고 크기도 줄었다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이는데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에이 그거 뭐 얼마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만져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 작아진 그런 오식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옛날에 느꼈던 그 조금 위압감이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렌즈의 크기와 무게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수차라든지 아니면 주변부 묘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챙겼다는 게 저는 뭐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나 크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마음껏 만들어 줬으면 좋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가볍고 작은 걸 좋아하시죠. 네, 아무튼 이 촬영한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 사진을 조금만 보정을 해봤어요. 색 보정을 조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피사체는 굉장히 플랫하게 만들면서 이 배경과는 약간의 레이어 느낌으로 확실한 거리감이 보여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신 촬영을 조금 여유 있는 프레임으로 잡아가지고 굉장히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배경 문짝에 주는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지금 모델이 꾸미고 나온 의상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 배경의 느낌을 살려주지만은 모델과 배경은 조금 분리시키기 위해서 최대 개방인 이제 f1.4로 촬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보정을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을 해봤고 보시면은 이 중앙부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묘사력 자체는 어마무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대 개방인 f1.4에서 중앙부의 이 묘사력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얕은 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 분리감이 느껴지는 이런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해 가면서 이제 최대한 이 시그마 50mm DGDN 아트의 성능을 제가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 지금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조명이 직접적으로 이 프레임 안으로 살짝 걸쳐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해 봤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촬영일 때 이 렌즈의 코팅 상태가 안 좋을수록 이 플레어와 고스트가 엄청나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보시더라도 이 플레어와 고스트의 억제 능력은 어마무시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는 대로 이 사진 역시 보정이 하나도 안 된 촬영본 그대로이고 이 피사체의 이 묘사력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다. 네, 그리고 이 강한 빛이 직접적으로 렌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눈에 띄는 플레어나 고스트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코팅 처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이 직접 요 피사체에 비치는 요런 촬영도 해봤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상이 이 뱀 같은 머리 5개 달린 거를 나가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동양 특히 이 극동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요쪽에서는 이 용이 보통 이렇게 지킨다 이러면은
보시면은 태국에서는 이런 머리 5개 달린 뱀, 그러니까는 나가상이 이렇게 찍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델의 복장이 전통 복장이고 여기 있는 배경이 굉장히 이 앙코르 시대의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진 역시 이 보정을 하나도 하지 않은 원본 상태 그대로이고 이 콘트라스트, 이 렌즈가 만들어 놓는 이 콘트라스트 역시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직접적인 햇빛을 받아서 엄청나게 반짝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색수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생하기 쉬운데도 요 주변부, 이 주변부에서 그렇게 색수차를 관찰할 수가 없다. 요 점 역시 굉장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시는 이런 빛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수차가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뭐 이렇게 눈에 띌 정도의 색수차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리뷰를 위한 이런 촬영이었기 때문에 이 세로 촬영은 가급적으로 피하고 가로 촬영 위주로 이렇게 집중적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타이트하게 이 가로 촬영에서 전신을 표현하려면은 대략 한 이 카메라와 피사체가 요 정도 거리는 떨어져 있어야 되죠. 보시면은 F 값이 4 정도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초점이 맞는 피사체 같은 경우에 이 피사체의 뒷면도 분명하게 초점이 다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 값을 조금만 좋아주면은 엄청난 화질, 이 초점이 맞는 부분에 있는 엄청난 묘사력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배경과 이 피사체의 거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배경도 어느 정도 흐려져서 이 피사체와 이 배경의 분리감은 분명하게 느껴지지만은 이 피사체 자체의 초점은 모두 맞는 이 정도 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진도 전혀 보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 탑 디자인이 이 캄보디아의 이제 앙코르와트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제 확실히 이 태국적인 느낌은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선으로 보자면은 태국이나 이 캄보디아나 구분이 잘 안 가지만은 좀 오래 살면은 이게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왜 그런가 이러면은 이 탑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개인이 작품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든 그런 탑이라 가지고 이 앙코르와트의 디자인을 많이 참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보면은 약간의 이제 광각의 느낌도 살짝 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핑쿠션의 디스토션이 살짝은 느껴지지만은,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거의 평면에 가까운 그런 표현력은 해낸다.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진 역시 보정이 하나도 안 돼, 완전히 생 사진이죠. 확대해서 보면은 피사체, 이 초점이 맞는 피사체의 묘사력이 엄청난 거는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뒷부분 역시 그렇게, 이 블러가 많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초점이 많이 나간 건 아니지만은, 이 중심부의 묘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배경 부분이 흐려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요 정도의 묘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인물 촬영을 쭉 이어나가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DGDN으로 이렇게 새로 만든 이 시그마 50mm 아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모터를 사용해서 그런지 이 네이티브 렌즈 못지않게 엄청나게 빠른 자동 초점 속도를 보였다. 이 렌즈가 딜레이 되어서 뭔가 이 초점이 느려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바디가 이게 알파7 R4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초점이 빠른 그런 카메라는 아니죠. 이 바디의 성능이 이 렌즈의 이 초점 속도를 테스트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리니어 모터를 사용한 이 50mm DGDN 렌즈의 초점 속도는 충분히 불만이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었습니다. 주로 50mm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포트레이트 촬영을 할 경우에는 피사체의 묘사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배경이 얼마나 예쁘게 잘 흐려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초점이 맞는 부분에 이 묘사력 자체는 어마무시하고 이 배경 역시 옛날 그 아트 렌즈와는 다르게 이 DGDN, 새로 나온 DGDN 같은 경우 굉장히 매끄럽고 이 부드러운 이런 느낌의 흐림, 배경
배경 흐림을 볼 수가 있다. 물론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인물의 피부톤을 좀 보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본이고 요게 이제 피부톤을 조금 보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배경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bokeh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차를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코마 수차하고 비점 수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보려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 점광원이죠. 이 별 사진을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옛날 50이, 그러니까 옛날 아트 50mm로 촬영한 거고, 오른쪽에 게 지금 DGDN 50mm 아트 렌즈로 촬영한 거예요. 물론 왼쪽에 별이 많이 보이는 거는 제가 산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맑은 날 촬영한 거라서 그렇고, 이쪽에 별이 별로 없는 거는 지금 안개가 낀 상태, 살짝 이렇게 안개가 낀 상태에서 이 밝은 곳, 제가 이 동네 밖에 나가 가지고 그냥 촬영한 거라서 별이 이렇게 덜 보이는 겁니다. 혹시나 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400%로 이제 400%로 확대한 건데, 이쪽에 게 이제 D810일 거예요. 아마 810이나 800으로 촬영한 거고, 요쪽에 게 알파 7 R4로 촬영한 거죠. 촬영한 건데, 제가 말하는 이 코마 수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별을 집중적으로 보면은 밝은 점에서 뒤로 이렇게 혜성의 꼬리처럼 흐려지는 요런 게 보입니다. 요 코마 수차 같은 경우에 이 방향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중심을 항상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DGDN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렇게 보면은 꼬리가 살짝 보이긴 하지만은 이 흐려지는 게 굉장히 이 중심에 가깝다. 꼬리가 짧고 거의 보이지 않는 거의 점광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코마 수차도 역시 많이 수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별이 이렇게 보면은 이 코마 수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 선이 하나 더 보이죠. 요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심은 비점 수차라고 하는데, 항상 이 렌즈의 중심 방향에서 90도로 이렇게 쉽게 보인다, 관찰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관찰이 되지 않고 주로 이 별빛 같은 점광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DGDN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점 수차를 엄청나게 개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중앙부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외곽부, 이 사진이 있으면은 지금 이쪽 부분을 보고 있죠. 외곽 부분에서만 이렇게 별빛 같은 데 관찰이 되는데, 이런 수차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깨끗하고 예쁜 이런 bokeh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수차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광학 렌즈에서 꼭 필요하다. 현대 렌즈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해가 좀 지고 나서 배경을 완전히 깜깜하게 어둡게 하는 이런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런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형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경을 극단적으로 제거한 이런 사진이기 때문에 포트레이트 사진에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조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촬영이 되었고,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콘트라스트를 가진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색수차라든지 여러 가지 수차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주변부, 이 반짝이는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부에 굉장히 깔끔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 현대 렌즈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보정을 해서 색도 살짝 입힌 그런 느낌으로 조금 보정을 한 그런 사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모델의 옆모습도 이렇게 촬영을 해 봤는데, 이 중심부의 이 묘사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도 없죠. 특히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런 콘트라스트를 감당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엄청 깔끔하게 묘사를 한다. 그리고 이런 뛰어난 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꽃이 가짜 꽃인 게 너무 티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 끝부분, 이 외곽으로 가는 끝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색이 보라색으로 번진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굉장히 반짝이는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진 역시 굉장히 컬러풀하고 괜찮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이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디테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전환한 사진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보기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흑백으로 보정한 사진이 가장 이 최종 완성형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이 예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이 예제 촬영을 통해서 느낀 결론 같은 경우에는 작고 가벼워진 이 옷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차를 극복을 한 데다가 이 주변부의 화질도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다시 국민 렌즈의 자리를 꽤 차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이 전 마운트의 이 렌즈가 다 풀리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고요. 소니의 FE 마운트와 이 라이카 연합의 L 마운트 두 가지 종류만 현재 발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랑하게 한번 리뷰를 해가지고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뜯어보고 제가 측정한 결과값을 보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그마에서 주장하는 이 MTF 차트는 이런데요. 옛날 아트 오시기랑 비교를 해서 DGDN 오시기를 보면은 이렇게 향상이 되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이 주변부에 이제 화질이 엄청나게 개선된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많이 띄죠. 네, 그래서 이마테스트 ISO 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MTF 50 라인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중심부의 화질 를 보자면은 거의 대부분 4500 이상의 어마무시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 F11에서까지 거의 4000에 근접하는 화질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F16에서는 이 회절 현상으로 2700대의 화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심부에서 이 정도 해상력 같은 경우에 어떤 이 단렌즈, 어떤 브랜드의 단렌즈하고 견주어도 절대 지지 않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이런 묘사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변부의 해상력은 어떠냐? 이 주변부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찍어보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F1.4에서는 약 한 3000 정도의 해상도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거의 4000에 육박하는 엄청난 해상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주변부 해상력은 지금까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특히 이 주변부 해상력 같은 경우에는 망원으로 갈수록 이 난이도가 굉장히 이 주변부를 해상도를 끌어올리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있지만은 이런 50mm대에서 이 주변부의 해상도를 이 정도 끌어올렸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수차 같은 것도 찍어 봤는데, 이 색수차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다 0.3에서 한 0.2 정도로 다 찍히거든요. 주변부, 중심부 할 것 없이 이 정도로 찍히는데,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전체적으로 이 색수차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뭐 중심부나 주변부나 이런 차이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0.3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색수차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측정 오차가 보면은 한 0.1에서 0.2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찍어 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략 이 정도가 가장 정확한 것 같다라고 제가 기입을 한 거지, 이 오차 범위 안에서 보자면은 거의 대부분 색수차가 0.3 이하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러면은 보통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색수차가 주변부에서 1.5에서 한 2.5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뭐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색수차가 없다. 이렇게 보고 망원계가 아닌 이런 50mm대의 표준 화각에서 이 정도 색수차를 잡았다. 이러면은 엄청난 이 수차 보정에 공을 들였다. 그래서 이 색수차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극단적으로 이 외곽 부분에서 가는 이런 어떤 피사체를 보더라도 눈에 띄는 색수차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이게 색수차가 보이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가 울긋불긋하죠. 그런 게 이제 거의 없는 굉장한 어떤 색수차 어깨를 가지고 있다. 솔직히 제가 만져본 렌즈 중에서는 색수차 부분에서는 탑 클래스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주변부 광량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렌즈가 가지고 있죠. 비네팅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F 값이 이제 최대 개방에서 가장 크고 대략 한 1.3에서 1.3
1.3435 정도 되는 수치값을 보이는데 쭉 내려가죠. F16에서는 제가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값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최대 개방에서 F1.4 렌즈가 1.34 스탑 정도, 1.34 스탑 정도밖에 주변부 광량 저하가 안 된다. 이러면은 주변부에 신경을 많이 쓴 렌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왜곡을 한번 측정을 해 봤는데, 보시는 대로 살짝 이 핀쿠션에 이 왜곡이 관찰이 된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0.045 정도니까는, 왜곡은 뭐 거의 없지만 아주 약간의 이런 핀쿠션 이 왜곡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왜곡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 데이터를 이 라이트룸이나 이 보정 툴에 제공을 한다면은 원클릭으로 완전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왜곡 자체도 굉장히 적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빛 갈라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제 22갈래로 갈라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모두가 이 조리개 날수가 11장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장이기 때문에 이제 홀수고 이게 2배로 갈라지죠, 홀수는. 그래서 22개가 보인다. 최소 조리개인 F16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F1.4까지 이렇게 한 단계씩, 3분의 1단계씩 이 개방을 하면은, 요런 느낌의 패턴이 관찰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시는 대로 이 플레어나 이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제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어가 뭐 완전히 없는 렌즈는 없기 때문에 이 플레어의 모양이나 패턴 뭐 이런 거는 이런 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고스트나 뭐 이런 것도 완벽하게 없는 렌즈는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렌즈다. 네, 그 다음에 이 복회 안을 보면은 이 연사큰이 있죠. 렌즈 깎은 이런 흠집이나 뭐 이런 어떤 그 패턴이 보이는데, 이 50mm DGDN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형태의 연사큰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에서 연마석을 갈아가지고 새로 만든 렌즈다. 이렇게 저는 농담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연사큰이 크게 두드러지는 패턴 없이 깨끗하게 잘 나왔다. 복회 모양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원형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위치에 따라 가지고 경통에 가려지는 부분이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 러비공 형태로 바뀐다. 그 뭐 패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된다. 11매 완전 원형 조리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복회에 잘 어울리는 이런 완벽한 원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최신형의 렌즈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포커스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느낌으로 포커스 블리딩이 일어나고 있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이 시내 렌즈 같은 이런 포커스 블리딩을 신경 쓴 그런 렌즈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아주 일반적인 수준이다. 뭐 특별히 나쁘거나 특별히 뭐 시내 렌즈 같이 좋거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뭐 평범하다. 이런 포커스 블리딩은 평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디자인과 그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소니 α7 R4에 붙였을 때는 한 요 정도 크기의 느낌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전에 비해서 이 실제로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전적보다 작아진 느낌. 손에 들고 있으면은 한 요 정도 느낌이다. 옛날 아트 오시기가 어마무시한 등치빨로 당시에 나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이러면은 지금은 굉장히 다이어트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mm고 이제 무게가 한 650g 정도 되는데, 후드하고 이 앞뒤캡을 다 끼워 가지고 재보면은 한 740g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후드와 앞뒤캡이 한 110g 정도 무게가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후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DGDN 렌즈들과 아주 패밀리 룩을 이루는 이제 특별할 것 없는 버튼식 체결의 후드, 꽃무늬 후드가 탑재되어 있고, 컨트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AF, MF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버튼이 한 개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 클릭 조정 스위치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클릭 스위치를 오프로 했을 때는 이 조리개 링이 무단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고, 온으로 해놓으면은 3분의 1단씩 끊어서 이게 따깍따깍따깍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사진 촬영하는 데는 보통 온으로 해놓고 영상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은 오프로 해놓는 이런 기능이 있다. 물론 이런 기능은 요즘 나오는 렌즈에서 거의 대부분 탑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자잘한 것도 놓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장점이고 엄청난 뛰어난 점은 아니지만은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 초점 링 역시 디지털 방식으로 아주 이 부드럽게 그렇지만은 약간의 무게감을 가지고 이 신뢰도 있는 이런 작동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시그마가 이 렌즈 깎은 지 하루 이틀 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잘한다. 그리고 옛날처럼 이 돌리다가 보면은 이 무게감이 가벼웠다 무거웠다 이런 어떤 변화도 전혀 느끼시지가 않고 아주 일정한 무게감으로 부드럽지만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이런 감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 시그마가 이런 거 못하면은 옛날에 망했겠죠.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이 시그마의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뭐 모양 뭐 요런 거 같은 경우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뭐 특히 뭐 무게나 크기 더 크게 만들고 무게 더 무겁게 만들어도 저는 100% 사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은 안 살 것 같다. 그런 거를 이제 시그마에서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게와 크기는 줄였고 화질은 대폭 업그레이드한 이런 최신형 이 아트 오시기를 내놨다. 정식 이름은 시그마 50mm f1.4 DGDN 아트. 네, 아트 렌즈죠. 그래서 이 렌즈가 나왔는데 솔직한 제 느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주변부 화질. 이 화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주변부에 피사체를 몰아넣을 때 이 화질을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은 물론 제가 예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런 인물이나 이런 포트레이트 사진에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도 풍경이라든지 정물 촬영에 더욱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트 오시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최애 렌즈 중에 하나였지만은 새로 리뉴얼된 이 DGDN 아트 오시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 인기를 누릴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그마 50mm f1.4 DGDN 아트 렌즈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